달서구는 16일 옛 두루정수장 부지에서 4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9 희망 플러스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구 내외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10월 본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달성연탄은행은 15일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에서 제10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재개식을 개최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16일 서부초등학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자장면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호텔 인터블거 대구에서 2019 대구 중소기업인 대회를 14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제1회 대구 경북 로컬 푸드 축제가 대구 문화방송 앞마당에서 15일 열렸습니다. 대구시립경악단 제461회 정기 연주회가 22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립니다. 힐링 코믹 연극이 모든 것 연극 뷰티풀 라이프를 문화예술 전용극장 시티에서 1월 5일까지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1월 14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16일 옛 두루정수장 부지에서 4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9 희망 플러스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서구 희망 플러스 김장 나눔 한마당은 연말연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되는 지역 특성화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회에 걸쳐 296개 단체와 4,027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6,954세대의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김장을 나누었으며 올해도 47개 단체의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가해 1000세대에 2,700만 원 상당의 김장을 후원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상이변 및 가을철 태풍 피해의 영향으로 배추와 김장 재료의 가격이 폭등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자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자율적으로 기부한 후원금 전액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 천상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한 저소득 취약계층 10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이 새롭게 도약하는 달서구의 자랑이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행사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 내외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10월 본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열려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날 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최상국 의장의 개회사와 김문호 군수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달성복지재단과 달성문화재단,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 등 총 8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상국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회기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복리 정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알찬 회기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문호 달성군수는 시정연설에서 2020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91% 정액된 7,69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시설 및 보건소, 신축 이전 등에 대한 예산이 정액됐고 특히 이번 예산 편성안은 신속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우선 편성했다며 원안 가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를 거쳐 이번 정례에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차례에 걸쳐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며 이어 11월 27일부터는 달성군청 실과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0년 예산안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를 가지며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은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등 부의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진행됩니다. 추운 겨울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계층에게는 더욱 혹독합니다. 달성군 관내 연탄을 이용해 겨울을 나는 가정은 현재 500여 가정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연탄 가격은 최근 3년간 인상이 오다가 작년과 동일하게 한 장에 800원인데요. 연탄 3장 2,400원이면 어려운 이웃들은 따뜻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달성군 연탄은행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2010년부터 연탄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달성연탄은행은 15일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에서 제10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재개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연탄은행이 주관하고 달성군과 연탄은행 전국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남양주 연탄은행 공연단의 홍겨운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최수열 달성연탄은행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문호 달성군수와 최상국 군의회 의장, 관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박근주 간사의 사업 보고와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과 달성복지재단, 삼성교회, 동우산업 등 연탄을 기부해 행사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달성연탄은행 10주년을 맞이해서 백년도깨비 시장에서 우리 연탄 재개식을 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내빈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달성연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연탄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성연탄은행은 기업체와 단체,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아 달성군 9개 읍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나누고 있으며 작년에는 관내 250가구에 6만 7천 장의 연탄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연탄 10만 장을 목표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연탄은행 사랑의 연탄 후원 문의는 053-614-0510으로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16일 서부초등학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자장면 행사를 열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봉사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봉사단원들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지역 가수들의 흥겨운 공연과 함께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자장면을 대접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문턱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어르신들 자장면 만나게 드시고 겨울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에서 매년 대구광역시 공무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낙후되고 어려운 이웃의 자장면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달 열을 이제 남겨놓고 남은 마지막 달까지 동주민 어르신을 위해서 만나는 짜장면 봉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동행 봉사자 회원 여러분께도 항상 아낌없이 봉사에 임해 주시고
노고에 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도 모처럼 웃음 가득한 얼굴로 하루를 보냈으며 사랑의 마음을 실천한 봉사단원 모두도 행복한 하루가 됐습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2019 대구 중소기업인 대회를 14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의 힘 중소기업인이 대구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중소기업인과 기업 지원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유공 중소기업 시상과 김종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 중소기업 회장 대회사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유공 중소기업 시상은 먼저 2019 중소기업 대상 시상에는 대상에 SNS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또 삼익 전공과 로얄 전공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6개사에게 상장과 현판, 대상기가 수여됐습니다. 그리고 2019 우수성과 스타기업은 그림테크와 대광 소결금속 2개사가 선정돼 대구광역시장 표창배가 수여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기업 성장을 이끈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시는 기업인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제1회 대구 경북 로컬푸드 축제가 대구 문화방송 앞마당에서 15일 열렸습니다. 이번 로컬푸드 축제는 도시와 농촌 상생을 주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 농민과 로컬푸드 협동조합 조합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축제는 대구 경북 로컬푸드 협동조합 협의회 출범식도 함께 가졌으며 또한 도농 장기자랑과 농가 3부 마이크, 농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열렸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로컬푸드 협동조합 협의회는 협동조합 농부 장터와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등 9개의 지역 로컬푸드 협동조합과 영농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물류, 도농 교류, 교육 및 정책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22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쇼스타코비치가 쓴 전쟁의 시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를 제461회 정기 연주회를 통해 연주한다고 알렸습니다. 190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1975년 모스크바에서 세상을 떠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일생 15곡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1926년 20살의 나이로 생애 첫 교향곡을 발표한 그는 러시아가 낳은 음악 천재로 일찌감치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 후로도 1927년 교향곡 제2번 10월 혁명의 받침, 1929년 교향곡 제3번 메이데이를 비롯해 교향곡 제5번,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 등을 발표하며 소련의 역사적 흐름과 함께 교향곡의 창작을 이어왔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의 침략이 시작되고 7월 히틀러가 이끄는 대군이 레닌그라드로 진격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곡된 교향곡 제7번은 제1악장을 제외하고는 전쟁에 대한 묘사적 요소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곡을 통해 청중은 벽화를 보는 듯한 장대함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 악장의 음향은 거의 기가 먹먹해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가운데 70여 분에 이르는 가장 긴 연주 시간과 관현악 편성 또한 8대의 호른을 포함하여
각각 6대의 트럼펫과 트롬본, 2대의 하프 등 대규모를 자랑합니다. 처음에 작곡가는 이 교향곡에 대하여 제1악장은 전쟁, 제2악장은 회상, 제3악장은 조국의 광야, 제4악장은 승리로 이름 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제가 자칫 작품의 해석과 의미가 굳어질 것을 우려해 삭제했는데요. 작곡가가 심혈을 기울여 구성한 교향곡 제7번은 소위 베를리오즈 음악에서 볼 수 있었던 거대함을 선보이며 용암과 같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코미디 휴면 장르 특유로 예매처 관람 평점 1위에 달하는 최고의 관객 만족도를 자랑하는 연극 뷰티풀 라이프가 문화예술 전용극장 시티에서 1월 5일까지 열립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2인극의 다색적 묘미, 배우들의 연기력,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는 스토리로 매 순간 색다른 웃음과 재미, 감동이 다 합쳐진 볼메 연극 뷰티풀 라이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살아가며 벌어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무대를 통해 소소한 웃음부터 한 번쯤 겪어봤을 소소한 감동까지 느끼게 해드립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 착한 가격 업소가 전하는 하루 1,000원의 행복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5일 착한 가격 업소 및 성서신협 본점과 저소득 가정 후원 및 지원을 위한 착착착 달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식은 달서구 착한 가격 업소인 영화반점 강정석 대표가 지역사회 보답의 기회를 가지고 싶은 뜻을 밝히면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성서신협 본점에서도 뜻깊은 활동에 함께하고픈 의사를 전했고, 더불어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직원들도 1% 나눔 운동을 활용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각 주체는 매일 일정 금액을 모아 1년 적금으로 가입해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군이 베트남 관광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내년 대구 경북 관광의회를 앞두고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 8일부터 3일간 베트남 여행사 임직원 20여 명을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대견사 등 달성군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도 방문하며 팸투어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달성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문화유산 등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며 달성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매곡초등학교 육상부가 단거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야기입니다. 매곡초 육상부는 7일부터 3일간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육상평가대회에서 정준우 학생이 100m, 200m 단거리 두 종목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종합 5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내년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전망을 한층 밝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윤일 교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감독과 코치 및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인셀은 8일 농공업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금 200만 원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추홍만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 다가올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농공지역의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2일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2019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각종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능동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1일 주식회사 테크엔 이영섭 대표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지면 저소득층 아동 28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지정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구지면 저소득층 아동 27명에게 800만원을, 주거위기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200만원이 전달됐습니다. 이영섭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주변의 관심과 나눔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과 달벗 봉사단은 1일 하원읍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회원 및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회원 및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생활용품, 의류, 도서,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봉사단원들은 떡국, 부침개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했습니다. 행사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1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4일 오후 5시 두류삼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달서구 SNS 특공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SNS 특공대는 SNS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과 직원 25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정 홍보 활성화와 250만 대구 시민의 자랑이 될 신청사 건립 최적지가 옛 두류 정수장임을 알리는 SNS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대식은 SNS를 활용해 홍보 잘하는 방법 특강, 실천 다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구정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대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신청사 유치 SNS 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므로 특별하고 공정한 대구 신청사 유치를 위해 SNS 특공대 여러분의 힘찬 열정과 파이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농공읍 새마을회는 14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독거노인 54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회원들은 도라지 무침, 콩자반 등 어르신들이 오래 보관하여 드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제갈태규 김휘순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회원들이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독거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공읍 새마을에는 연중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국토 대청결 운동, 무료급식 봉사나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봉사 등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2019년 대구 지역 독서 활성화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두류삼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호승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다양한 독서 활동과 책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및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 통합형 비전과 독서 생활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합니다. 이날 강연회는 플루트 연주를 시작으로 시와 노래가 함께 어우러진 강연, 질의응답, 팬사인회,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정호승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으로 시의 상당 부분이 사랑과 삶에 대한 애절함과 아름다움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적 감각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등이 있으며 서울시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동서문학상, 편운문학상, 카톨릭 문학상, 상화 시인상, 옹초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도서관이 문화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참꽃 택시 참사랑에는 지난 14일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참꽃 택시 참사랑에는 택시 운전으로 인맥을 쌓은 동호회로 4년 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매달 회비를 모아 연말에 달성군 지역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후원 물품을 기부해왔습니다. 김광현 회장은 시작은 작았지만 현재는 기부하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면서 보람을 찾는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아 현풍읍장은 수능 한파와 함께 올 들어 가장 추웠던 날 따뜻한 온기를 선사해준 참사랑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동행하는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하게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가 15일 신당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성서경찰서 직원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교통안전 전단지를 배포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음주운전과 휴대폰 사용 금지, 졸음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는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달성 치안알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이른바 산불 사기 범죄가 극성인데요. 산불 사기에도 예방법이 있다고 하니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 사기에는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 같은 피싱 사기와 인터넷과 취업, 전세 분야 등을 포함한 생활 사기가 있으며 유사수신과 불법 대부업,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는 금융 사기가 있습니다. 종류별 대처법에는 먼저 피싱 사기의 경우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끊으시고 또 메신저로 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물건은 직거래를 이용하시거나 안전거래 서비스를 활용하고 취업 사기 같은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확인을 거쳐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의 경우 원금 보장과 고수익 광고는 특히 주의하고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고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인, 합의서 작성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기 수법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방하는 자세야말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달성경찰서는 여성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거침입 성범죄를 줄이는 데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요즘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떨까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30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엔 대구는 2건, 경북은 15건으로 비교적 여성들에게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는 인구 대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률이 0.08%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우리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모든 여성분들께서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 달성경찰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달성경찰서는 최근 안전띠 착용률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자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 단속과 홍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빗길에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18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구 달성경찰서에서는 연말까지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단속과 음주운전 단속 등은 물론이고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 10월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연이었습니다.